탄핵의 사유가 넘치고 넘치지만 사람들은 크게 탄핵을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각자의 셈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제 생각은요, 이 탄핵의 볼륨을 높일 그 활용 정점을 찍을 이슈는 바로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날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가고요. 돈이 있으면 없던 사랑도 생깁니다. 물론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반드시 행복한 거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문제는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백성들이, 국민들이 봉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키는 이유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니 대의니 나발이니 하지만 다 모두 배고파서 생긴 일입니다. 사람은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좀 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 벌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내가 잘나서 돈을 잘 버는 거야 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지만, 내가 가난해지면요, 내가 무능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라가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나라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시사 방송이지만 새날 방송 나가서 가끔씩 뜬금없이 경제 이야기를 툭툭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 2023년도 상반기 저는 매일매일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멘트로 돈다방 미쓰리를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워낙 많은 전문가들이 2023년도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하네. 그렇다고 3,000포인트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네. 그러면 대한민국 코스피는 뉴욕 증시 따라가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나름 괜찮겠네 라는 멘탈을 갖고 지금까지 오셨죠. 왜? 사람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리고 8월 초부터 은근히 아주 은근슬쩍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반기 주식시장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전조현상 나타나고 있어요. 정신 번쩍 차리세요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어제 방송을 녹음한 다음에 이러면 구독자 떨어져 나가겠다. 물론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돈다방 미쓰리가 지금 현재 7,007분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기준으로요. 그런데 돈다방 미쓰리는요, 주식시장이 빠지면 구독자 수가 늘어요. 이분들이 멘탈 잡고 싶어서 돌아오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조금 좋아지면 또 후루룩 나가십니다. 근데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7,000명 유지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지 혹은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멘탈을 강력하게 잡아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라는 멘트로 매일매일 포장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하반기는요 여러분 12월 달까지라고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개미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개미 아니잖아요.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하고 멘탈 꽉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소름 돋는 이야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중국의 경제 이야기, 아르헨티나 이야기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오는 순간 뉴욕 증시는 이제 빠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방송에서 해드렸는데 8월 15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서 당장 중국의 경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왜 중국의 경제 이야기 혹은 뭐 아르헨티나 이런 인플레이션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냈었냐면 미국이란 나라는요, 자존심이 졸라 센 나라예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할 때 미국의 문제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미국이 경기가 침체가 돼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윤석열이 사과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할 때 어떤 명분을 쓰냐 하면 미국 이외 지역, 중국, 뭐 유럽, 저는 그게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라지만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미국은 견고한데 그 이외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걸 갖다가 사용할 거다. 어제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당장 8월 15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서 중국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8월 15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1.02, S&P 500이 1.16, 나스닥이 1.14% 하락했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15일 날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요거 잘 나오면 이제 미국 경제 아직 견고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요.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7월 11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50일 이평선 아래에서 마감했다고 합니다. 50일 이평선에서 마감을 하던 50일 이평선 아래에서 마감을 하던 120일 이평선 위에 있던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이평선, 뭐 저항선 내지 지지선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투자자들이 그냥 뭔가 의지하고 싶은 그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마치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이 미쓰리를 통해서 멘탈을 잡는 것처럼, 멘탈을 유지하는 것처럼 차트를 보면서 이평선, 아이고 50일 이평선이 깨졌네. 아니야 1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아직 위에 있어. 이렇게 그냥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이평선 타령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소매 판매로 넘어가 보면요. 7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6월달 소매 판매는 0.2% 상승했고요. 7월달 소매 판매 예상은 0.4% 증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보다도 예상치보다도 잘 나온 0.7%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 소매 판매가 잘 나오니까 미국의 3분기 실질 GDP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기존 4.1에서 5.0으로 상승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증가될 거다, 뭐 이런 거죠. 애틀란타 연방은행 추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다 의미가 없고요. 이제 제가 뭐 시황 달인 그 코너에서 그 시황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꽉 박혀있는 딱딱해진 그 시황 보는 방법을 모두 그냥 제가 다 부셔버릴 건데,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해드렸죠. 경제 지표 중에서 어떤 심리라는 단어, 신뢰라는 단어,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은 주식시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 지표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미국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왜 소매 판매,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런 것들이 왜 주식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금 아마 한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주식을 하시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식을 하는 분이든 주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주식 잔고에 마이너스 종목을 갖고 있어. 이런 손해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든 아니면 주식의 주자를 모르는 주린이든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요. 뉴스를 보면 올해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하반기 경제가 호전될 거고 뭐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고 그래서 코스피를 2,950, 3,000선으로 올려놨다.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그 주식 잔고에 어떤 종목이 있는데 마이너스 한 15% 정도 돼요. 아직까지 마이너스야.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앞으로 2,950 가고 3,000 가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짓을 하냐면 가만히 있어봐.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은 지금 15% 마이너스니까 요거 한번 상한가 한번 딱 쳐주면은 15% 만회하고 15% 플러스로 전환되고 뭐 더 가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망이 2,930 간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니까 내가 상한가 한 방이면 예전 같았으면 상한가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고 이거 하한가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어봐 시장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제 상한가 한 방이면 요거 다 만회되네 이런 이제 그 부푼 장밋빛 꿈을 꾸고 있는 거죠. 희망의 회로를 막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명품 가방을 하나 갖고 싶어 예를 들면 현금은 없어. 그런데 요즘에 또 얼마나 또 할부가 잘 돼 있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생각도 못해.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요거 지금 마이너스인데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요거 15% 이익 보고 15% 팔고 그러면 대충 요거 가방 하나 살 수 있겠는데 요거 요때 이제 목돈 수익 나서 목돈 되면 요걸로 그냥 만회하고 일단 신용카드로 할부로 긁자. 이렇게 지갑을 먼저 엽니다. 그래서 제가 월 말경에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도 주식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뭐 다른 경제 지표들은 우하양 곡선을 그리지만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그런 지표들은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죠. 이날 7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0.7%씩이나 잘 나온 이유. 첫 번째, 몇 월달 소매 판매입니까? 7월달 거예요. 여러분 7월달 주식시장 좋았어요. 엄청 좋았습니다. 저는 그 좋은 주식시장이 여러분 이제 꼭지예요. 이제 자제하세요. 이제 이 대한민국 코스피 2,650 뭐 장중에 잠깐 그 이상은 찍을 수 있지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아한 곡선을 그릴 거니까 흥분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었죠. 자, 9월달 FOMC 회의. 자, 이날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선언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 금리 인상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혼자서 분풍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금리 인상할 거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오히려 시장에서는 야 웃기지 마. 9월 달에 니네 금리 동결할 거지? 그리고 남아있는 2023년도 남아있는 FOMC에서 니네 금리 인상 못할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 한 번 할 가능성 30%밖에 안 됩니다. 저는 단순히 뭐 금리 동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3월 달에 안 했어도 될 금리 인상. 근데 왜 했느냐? 3월 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입방정을 떨었거든요. 50bp 금리 인상 하겠다고. 그러자마자 며칠 뒤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고 그러자 어떤 금융위기가 확산될까봐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50bp 인상 질러놓고 갑자기 동결하자니 되게 쪽팔리고 해서 적당히 25bp 선에서 금리 인상을 한 거죠. 5월 달에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했어요. 또 6월 달은 또 쉽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또 했어요. 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금리 인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예언이죠. 그게 미국은 끝까지 미국 경제는 괜찮아라고 얘기하겠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다른 나라는 금리 인상 하잖아요. 그럼 미국만큼 쓸 카드가 없는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상하다가 뒤진다니까요. 자, 중국 경제 어제 이야기해드렸죠. 중국의 7월달 소매 판매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했고 산업 생산 3.7% 상승했고 1월달부터 7월달까지 고정자산 투자 3.4% 증가했는데 아이고 중국 경제 안 좋대. 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중국의 코로나 끝나고 뭐 리오프닝 한다고 했을 때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중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대한민국보다 상당히 부실하다. 그 부실한 금융 시스템 속에서 갑자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자릿수 이상으로 막 커지고 이러니까 시스템이 갖춰주지 않는 상태에서 덩치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언제든지 중국의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수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공산당 자체에서 다 입막음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냥 그냥 기업 몇 명 그냥 막 작살내. 그리고 그냥 꼬리 자르게 하고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걸로 중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에 헝다 그룹의 디폴트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엔 되게 걱정했습니다만 그거 중국 공산당에서 그냥 이렇게 막 넘겨버리고 이러면서 막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다를 것이다. 왜? 미쓰리 그때는 코로나였잖아. 오히려 전 세계 코로나였기 때문에 중국은 더 폐쇄시키고 폐쇄함으로써 더 감추기, 더 소리 없이 끝내버리기 쉬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중국이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다시 경제가 재개될 거야. 중국의 경제 성장률 5% 넘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가 그렇게 받쳐주고 있지 않는다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뉴욕 증시에서 중국의 경기 침체 갔다가 뉴욕 증시 하락 원인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자,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기존의 4.9에서 4.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미국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미국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피치가 대형은행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이슈를 제일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순위를 굉장히 뒤로 밀어요. 이것도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난번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시킵니다. 그리고는 중소형 은행사들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봤죠.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의 영업환경 악화로 대형주들의 신용등급 강등을 시사했습니다. 그럼 사실 미국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미국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미국의 7월달 소매 판매가 세상에 예상보다 잘 나왔네. 이거 미국 경제 좋은 거 아니야? 미국 경제 좋아가지고 이거 그냥 연준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막 금리 인상 계속 하겠다고 막 이날 같은 경우에는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 끝났다고 선언하기 이르다 이런 헛소리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내가 상반기에는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다. 쓸 카드가 많다라고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뉴욕 증시는 여전히 미국은 우리 강해. 우리 경기 침체 없어 라고 막 힘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금리 인상을 그동안 하지 말았어야 될 금리 인상을 3월달, 5월달, 7월달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 대가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금리 인상을 잘랐다고 하는 과정에서 중국, 유럽, 남미, 대한민국, 기타 등등 경제 엉망진창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뉴욕 증시에 하락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꺾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저는요, 중국의 경제라든가 뭐 남미의 어떤 인플레이션 이 문제를 집어치우고라도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어서. 오늘도 여전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줄어들고 있어요. 개인들이 왜 여전히 매수할까? 일단 여러분 코스피 2950 갈 수 있어요. 3000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외쳤던 전문가들이 그냥 현재까지 입 닥치고 가만히 있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그 MBC 뉴스에서 신영증권에서 이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얘기하면서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유지해 주세요라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조금 더 빠지면 현금 확보하세요라고 하죠. 아니 그렇게 주가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현금 확보합니까? 예. 제가 이 증권 바닥에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식이자
매번 개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앞으로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까지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리죠.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라고 일단 경고를 합니다만 개인들은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속상하고 안타깝죠. 그리고 아직까지 3,000포인트 지른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금이 매수 기회예요. 지금 비중 확대하세요 라는 거를 아직까지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엔비디아 같은 특정 종목에 꽂히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엔비디아의 특정주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놓고 불나방처럼 그쪽이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차화정, OCI 이런 얘기 종종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냉정하게 지난번에 제가 뭐 2,550대고 막 그랬을 때 개인들이 펀드 팔고 막 그랬을 때 그때 들락날락 지수가 움직였을 때 증권사들은 월간 증시 전망에서 뭘 외쳤냐면 삼성전자, 현대차를 매수 권유했습니다. 그때 IRA라는 이슈가 있었죠. IRA 때문에 대한민국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피해를 보지만 뭐 하반기에는 뭐 괜찮아질 거고 어쩌니 해서 대형주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다가 걔네들이 발목이 꽉 잡히니까 갑자기 2차 전지가 뜹니다. 자, 2차 전지가 뜨자 지금 갑자기 또 초전도체가 뜹니다. 지금 2차 전지니 초전도체니 위에서 지랄 발광을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해드리죠. 차트가 아래에서 계속 기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꿈틀 움직이면 그건 뭐 하는 거다? 위로 가려고 하는 꿈틀거림이다. 물론 거기에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반대로 막 올라가다가 막 변동성을 막 보여줘. 막 갑자기 막 20몇 %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날 다시 그 음봉을 막 채우고 다시 올라가고 막 더 갈 것처럼 하고 이러면 개인들이요. 정신줄을 놓고 그 미친 듯한 지랄 발광하는 종목을 계속 쫓아가 갑니다. 밑에서 빠지면 사는데 또 빠져. 그럼 다시 손절해. 내가 빠지면 또 올라. 다시 내가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또 삽니다. 그런 짓을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해서 너덜너덜해집니다. 이제 그 사이에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지른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반대 물량이 나오죠. 손절 물량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용융자 20조가 됐다라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죠? 한 22조, 23조 정도 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한 22조, 23조 정도 됐을 거예요.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미쓰리 그럼 코스피 바닥 얼마까지 봐? 저는 제가 올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뭐 2,000이 깨지고 3,000은 못 가고 그런 거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적당한 선에서 2,300에서 한 2,600 정도 한 3,400포인트 내에서 종목 장세가 진행될 거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증시가 하락하면 글쎄요. 이제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하반기에 이제 증시에 작용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중에 2,300도 깨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한 2,320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권이 이 말아먹고 있는 경제가 얼만큼 이 부동산 이외에 주식시장에 타격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중에 저는 2,300도 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개인들이 매수하는 이유가요. 2,500포인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500이 깨지면요. 개인들이 원해서 파는 게 아니라 당장 신용담보 비율 부족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럼 또 반대 매매 막으려고 또 시가에 또 개인들이 또 높은 가격으로 막 바치겠죠. 이제 그런 짓 몇 번 하면 주식시장이 더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제가 카톡에다가 미쓰리의 시간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시간이 왔다라고 했어요. 예. 저는 개인들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고 이러면 돈을 못 법니다. 이 개인들 다 털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개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자, 멘탈 꽉 잡으시고요. 저는 이미 고점 딱 말씀드렸고 하반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체크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그 약속 지킬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이벤트 막 참여하겠다고 막 문의가 오는데요. 제가 이벤트를 저 그만할래요라고 했는데 나 무조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원하시면 이벤트 신청하시면 이메일로 이벤트 신청하시면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접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과 이벤트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벤트는 종목을 매매하면서 수익금으로 민주진영 군자금도 보내고 뭐 이런 시스템인 거고, 그다음에 멤버십은 제가 시황 달인, 진짜 시황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돈다방 미쓰리 슬럼프 이겨내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2023년도 하반기 최선을 다해서 저도 돈 벌고 여러분들도 돈 벌고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송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